자, 이번 시간은 즐거운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압축 줄여서 지금 제가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24페이지 봐요. 10번. 강의 노트 24페이지. 강의 노트 24페이지. 자, 탄력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탄력성. 자, 그리고 기본서론은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니까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경제론의 크게 두 번째 주제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자, 우리 암기라고 되어 있어요. 암기.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제 포인트. 우리 수요와 공급 모형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넘어가고, 탄력성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론이니까 요거부터 봐야죠. 요거부터. 탄력성 모형이 뭐냐.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24페이지 보면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거 딱 봤더니 소비가 느냐 주냐 이 논점이죠. 근데 뭐에 의해서 지금 느냐 주냐를 묻고 있어요. 가격.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량이 느냐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은 줄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은 늡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뭐가 탁 나와야 돼.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의 법칙.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가 탄력성을 배우지 않고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변화율이 추가되면, 요 퍼센트가 추가되면 이제 탄력성 문제예요. 퍼센트가. 뭔지 모르지만 탄력성은 항상 요걸 측정하거든요. 요걸 변화의 정도, 요걸 변화율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변화의 정도를 변화율로.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율이 추가되어 있으면 무조건 탄력성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 탄력성은 변화의 정도, 요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반드시 나오는데 변화율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가격의 변화율도 있고 소비량의 변화율도. 자,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요 뒤쪽에 있는 5%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요 놈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요 놈. 요게 수요량의 변화 정도,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요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항상 탄력성은 이렇게 변화율을 추가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놈을 측정합니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봐요. 변화율이 나오면 탄력성 논점이고, 수요의 탄력성을 물으면 항상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걸 우리가 변화의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정도. 그러니까 이 변화의 정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가격은 상승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상승합니까? 이게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 친 게 변화의 정도를 따뜻해요. 가격의 변화 정도. 그 다음에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변화의 방향이에요. 얘가 상승, 증가, 감소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퍼센트가 들어가면 이게 변화율 또는 변화의 정도고, 항상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 요 놈이다 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봐요. 요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되는데, 탄력성은 지금 밑에 봤더니 구분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의 탄력성도 있고, 소득의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고. 그런데 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냐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도장 찍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말. 자,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 이름에서 이미 끝나. 이게 지금 분수 형태의 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모가지 치면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눈 거? 가격의 변화율로 나눴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해도 시험에 도움도 안 되고.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 변화율이 나오면 탄력성 문제고 수요의 탄력성은 항상 무엇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분수 형태의 공식이 있어요. 분수 형태의 공식은 항상 분자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분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고 이렇게 의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10% 있죠? 앞에 있는 10%로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지금 수치가 0.5가 나오죠? 얘는 수치가 2가 나오고 이렇게 측정하면 돼요. 이렇게. 야, 왜 앞에 있는 10%로 나누니?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해서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율.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가격이냐 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딱 동그라미 치고 앞에 있는 걸로 나눠주면 이 공식이 그냥 완성돼. 굳이 암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 항상 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이 방법을 0.5, 2 이렇게. 자, 그리고 탄력성은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원인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는데 이게 무슨 탄력성입니까를 알고 싶으면 소비량이 변화하는 원인을 딱 찾아내요. 원인을 봤더니 뭐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어요?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요 가격은 요 중간에 있는 요 문구는 소비를 변화시키는 요 원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가격 탄력성 해주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볼까요? 요 수치 2는 누구든지 찾아요. 항상. 이게 무슨 탄력성입니까?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구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야, 미스터 우가 여기는 가격이 상승했다고 돼 있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돼 있고 여기는 감소했다고 돼 있고 여기는 증가했다고 돼 있고 뭔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과 하락. 그럼 이 상승과 하락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그러면 부호로 구분해요. 부호로. 상승한다 그러면 플러스 값 주겠지. 하락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거고 증가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것이고 감소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놈 요 첫 번째 문장을 FM대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했더니 5%예요. 5% 적어요. FM대로. 그런데 5%가 는 게 아니라 감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게 요 놈으로 나눠주는데 10%야. 그러니까 10%는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0%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 위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수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0.5가 돼야 돼. 정확히는.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지금 수요량이 20% 늘었어요. 20% 늘었으니까 20%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10% 하락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10%.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는 늘고,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아는데 굳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볼펜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 놓는단 말이에요. 왜 절대값을 씌웁니까?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호를 적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보기도 심플하고, 보기도 심플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해요.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양수로 표시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증가냐 감소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더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돼 있어요. 소득 탄력성.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항상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분자를 봐야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눠주면 된다 했죠. 앞에 있는 퍼센트로. 그럼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0.5가 나와요. 이게 수치는 측정한 거야. 수치는 왜 10으로 앞에 있는 10으로 나누니? 아니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딱 봤더니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잖아요. 소득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니까 너희들을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자. 이게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그때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게 소득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아주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이라. 가격 탄력성은 이쪽에 뭐가 딱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부호를. 근데 부호를 어떻게 따져주냐? 그럼 봐봐요. 위가 마이너스고 밑이 플러스예요. 그럼 무슨 값이 나와요? 무조건. 요거 결합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위가 플러스고 밑이 마이너스여도 결합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가 플러스고 밑이 플러스거나 위가 마이너스고 밑이 마이너스면 얘들은 전부 다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거죠. 플러스 값으로. 여기 아주 중요해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플러스,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가 같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니까 부호를 여기에 결정할 때는 여기다가 뭐 대입하지 마요. 원래는 20% 감소니까 마이너스고 소득은 증가니까 플러스고 이래서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증가하는데 반대로 감소하잖아요. 증가하는데 반대로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봐요. 얘는 이제 숙달된 조교로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어요. 방향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 말은 부호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값 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값. 이런 식으로 부호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또 보자고요.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이네요. 자, 교차 탄력성도 뭔지 모르지만 분자가 뭘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동그라미 쳐.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기계적으로 앞에 있는 퍼센트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10%, 10%, 10%, 10%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치는 0.5, 수치는 2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무슨 탄력성입니까? 구분할 때는 앞쪽을 봐. 앞쪽을. 자, 여기는 지금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빌라 가격이고 소비량은 아파트 소비를 따져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서로 다른 재화로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다른 재화로 크로스 되어 있군요. 이렇게 부르죠.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교차되어 있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재화가 2개 이상 나오면 그냥 교차 탄력성이야. 재화가 2개 이상 나오면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역시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데, 자, 상승하는데 증가했어요. 이 같은 방향이에요? 서로 다른 방향이에요? 상승, 증가. 상승, 증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으니까 플러스 값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하자 감소했습니다. 부호가 다르잖아요. 부호가.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초벌구이 됐죠? 그래서 이걸 연습하라고 제가, 자, 오른쪽을 봐요. 25페이지. 25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뭔가 쭉 측정하시오. 이게 박스가 3개 있죠? 요거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자, 항상 이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3가지를 묻고 있어요. 3가지. 측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구분하세요. 이 구분은 뭐겠어요? 가격이냐, 소득 탄력성이냐, 교차 탄력성이냐. 그리고 부호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탄력성은 항상 요 놈을 측정해요. 소비량의 변화율, 소비량의 변화율, 소비량의 변화율. 항상. 그리고 앞에 있는 걸로 나눠줘. 얘는 4로 나눠주고, 얘는 10으로 나눠주고, 얘는 16으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치가 얘는 4, 얘는 2, 얘는 16분의 4니까 4분의 1, 0.25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했다?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측정은 쉬워. 측정은 기계적으로 측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무엇이냐? 구분이야. 구분. 자, 무엇에 의해서 얘가 소비량이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봤더니 아파트 이렇게 재화가 똑같잖아요? 무조건 가격이야.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재화가 똑같으면 무조건 가격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 보셔. 재화가
달라요. 만약에 재화가 아파트고 한쪽은 빌라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재화끼리 엇갈려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크로스 돼 있으니까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재화가 다르면 이렇게 빨리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소득이 들어가 있으면 소득 탄력성이고. 봐요. 아파트면 재화가 똑같네?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아니죠. 그리고 소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재화가 똑같으면 그냥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가격 탄력성. 얘도 역시 아파트 재화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냥 가격 탄력성 하는 거예요. 아파트 재화가 똑같구나. 그냥 가격 탄력성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따져주면 돼요? 부호만 따져주면 되는데 가격 탄력성은 전부 다 뭘 씌운다?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냥 끝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호를 무시하고 플러스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측정은 항상 똑같습니다.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소비량의 변화율을 딱 측정한단 말이에요. 소비량의 변화율. 그리고 앞에 있는 10%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2, 얘가 0.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 0.5, 2, 0.5. 자, 그런데 무슨 탄력성입니까? 그럼 앞을 봐야죠. 소득이고 소득 탄력성이죠. 이게 재화가 똑같으면 가격 탄력성, 재화가 다르면 교차 탄력성, 소득으로 소비가 바뀌면 소득 탄력성. 근데 소득 탄력성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부호를 챙겨줘야죠. 부호를. 절대값이 없으니까. 부호를 어떻게 챙겨주냐? 요걸 방향을 보는 거예요. 증가인데 증가야.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부호야. 플러스 값. 얘는 증가인데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 값. 간단하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 이게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거. 자꾸 해보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세 번째 박스. 자,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의 탄력성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10%로 나눠줘요. 이렇게 10%로. 그러면 0.5, 2 측정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탄력성입니까? 아파트인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다른 재화가 나왔잖아요. 비슷해.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같은 재화면 가격 탄력성이고 다른 재화면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면 교차 탄력성. 자,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결정되면 부호를 따져줘야죠. 가격 탄력성이 아니면. 자, 상승 증가. 플러스. 동일한 부호니까 플러스가. 상승 감소.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것이냐? 자, 다시 한번 보면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모든 공식의 분자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시 24페이지 메뉴를 봐요. 24페이지 메뉴를 보면 요거 밑에 자, 요런 게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많다. 그러면 탄력적이고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적다. 그러면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해요.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자,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했더니 소비량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탄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탄력이라는 건 뭔가 신축적이다는 뜻이니까 뭐의 변화가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비량의 변화 정도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자, 이건 강의 노트에 없는 거니까 하나 잘 봐요. 수요의 탄력성은 어떤 탄력성이든 뭘 측정합니까?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해요.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으로 나눠줄 뿐이죠. 요 놈을 측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수요량의 변화가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를 통해서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이라고 부르고 소비량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봐봐요. 이게 5%를 딱 주고 소비량의 변화 정도 5%를 딱 주고 5%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이 밑에 거 보지 말고 딱 5%만 보고 5%는 많은 변화인가요? 적은 변화인가요? 이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1%보다는 많은 거예요. 1%보다는. 50%보다는 적은 거고. 그래서 항상 변화가 많냐 적냐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항상 요 앞에 있는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얘가 많냐 적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이 10%를 기준으로 하면 이 5%의 소비량의 변화는 많나요, 적나요? 적죠. 이때 우리는 비탄력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비탄력. 그리고 수치로 측정하면 10으로 나누면 0.5가 나오죠. 왜 0.5가 나와요?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보다 더 적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요 세 번째를 봐요. 10%를 기준으로 20%는 많은 변화예요. 많은 변화. 요게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적. 그리고 변화를 수치를 측정하면 2가 되죠. 2라는 건 결국 소비량의 변화가 기준보다 2배라는 거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0.5는 소비량의 변화가 기준보다 적다라는 뜻이죠. 절반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요 10%는 많아요, 적어요? 10%를 기준으로 하니까 얘가 또이또이 지점이죠. 이렇게. 그리고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그래서 우리 저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 24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딱 보면 맨 밑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분. 수치로 치면 자, 수요의 탄력성은요, 항상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음수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0이나 양수값이 나와요. 양수값이. 이렇게. 양수값이 나와요. 양수값이. 플러스 값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1을 기준으로 1이 또이또이 지점이요. 1이 또이또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1보다 큰 수치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뭘 뜻해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거니까 이 수치가 소비량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소비량의 변화가 적은 비탄력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탄력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면 큰 수치가 나오면 탄력,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면 비탄력,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치를 측정하다 보면 항상 1이 나오면 또이또이, 1보다 작으면 소비량의 변화가 적은 쪽이고 1보다 크면 소비량의 변화가 큰 쪽이니까 탄력, 비탄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탄력성 모형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오른쪽에 25페이지에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기출이 있죠. 이 기출도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정의를 묻는 대표적인 지문이에요. 얘는 지식이 아니에요. 얘는 지식이 아닌데 이게 겁나게 잘 나옵니다. 요 분수 형태의 공식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런 거예요. 분수 형태의 공식을.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상 분자부터 읽으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분자부터 읽으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부터 읽을 수도 있어요. 분모부터 읽으면 항상 어떤 표현을 씁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요렇게 들어간다. 요렇게. 네? 자, A를 B분의 A가 있어요. B분의 A. 요걸 읽는 방법은 A를 B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분모인 B부터 읽으면 B에 대한 A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탁 보여요. 여기 보이잖아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보이면 반드시 앞에는 어떤 지표가 나와야 돼요. 분모가 나와야 돼요. 분모. 가격 변화율. 이건 분모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읽는 건데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오고 겁나게 실수해요. 이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보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예?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모가지를 딱 쳐서 수요부터 읽으면 수요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눌까. 가격부터 읽으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놈을 잘 보셔야 돼요. 뭐뭐에 대한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제가 숙제에도 넣어놨다. 자, 그리고 2번을 봐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말로 잘 나와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거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1보다 크면 탄력, 수치가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이랬는데 이제 시험에는 이런 게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번역을 해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 측정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해. 수요량의 변화율. 그런데 탄력적이라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많다고 해야 돼요? 적다고 해야 돼요? 많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문구를 찾아야 돼. 수요량의 변화율이 많다 또는 크다. 옳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했더니 많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건데 비탄력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탄력이니까 많다.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비탄력적이니까 적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구를 봤더니 끝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이게 지금 시험에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주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공급의 탄력성 한번 측정해보자.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우리가 수요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살짝 응용만 하면 되겠죠? 응용만. 자, 한 장을 넘기면 공급이 있어요. 그럼 바로 해보자고요. 분자를 봤더니 우리 공식을 봤더니 26페이지 공식을 봤더니 공급의 탄력성은 분자가 공급 양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뭘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는 거 똑같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뭘로 나눠준다. 이렇게 10%로 나눠주는 거예요. 10%로 나눠줘. 그러면 10%로 나눠주면 0.5, 2 이렇게 되는 거죠. 0.5, 2 이렇게 0.5, 2. 예. 그러면 무슨 탄력성입니까? 봤더니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급의 탄력성이고 가격 탄력성이고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공급은 탄력성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왜?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부호를 따져줘야 하는데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요. 같이 올라가네. 같이.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가격이 하락하면 감소합니다. 공급량 감소하죠? 부호가 또 같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요. 공급의 법칙. 가격이 떨어지면 노 땡큐 하면서 공급량은 줄고. 그러니까 얘도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 씌우지 않아도 얘도 부호를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항상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측정해 보자고요. 이제 측정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똑같잖아요. 자,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공급의 탄력성이니까. 그리고 앞을 10, 6, 2%로 측정한다. 그러면 수치는 얘가 0.5, 얘는 2,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측정. 그리고 공급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냥 이게 끝이야. 부호도 항상 플러스 값이 나와요. 공급의 법칙이 비례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다른 걸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거야. 공급도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로 구분될 텐데, 자, 5%가 공급량의 변화 5%가 많냐 적냐는 항상 뭘로?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비탄력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수치가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가 작으니까. 자, 여러분 볼까요? 공급량이 12%예요. 12%. 기준인 6%보다 2배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예요. 탄력이에요. 이렇게. 얘도 탄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의 탄력성은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기본 끝났어. 여기까지가 탄력성의 기본이에요. 탄력성의 기본. 그럼 대부분 이렇게 초벌구이 하면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논점 정리하는데 탄력성은 이게 전부야. 그리고 딱 뭐 하나만 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논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놈이에요. 이게 26페이지. 강의 노트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중간에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안 나온 적이 없는 논점. 탄력성의 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나와요. 무조건 얘가. 이게 지금 무슨 출제 논점입니까? 이것만 파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이걸 측정하게 되면 탄력적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일 수도 있죠. 공급도 탄력적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이게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소비량의 변화율이 탄력적이다 이 말은 소비량의 변화율이 많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소비량의 변화가 적다.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 공급량의 변화가 적다 이런 건데, 자, 항상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비탄력적으로 측정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논점은 언제 탄력이고 언제 비탄력으로 측정되냐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쪽을 정확히 알면 돼요. 한쪽을. 이쪽을 정확히 알자 이런 말이에요. 이쪽을. 그런데 자, 둘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둘의 공통적인 게. 이게 바로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이런 뜻이에요.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자고요. 자,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건 소비량의 변화예요. 소비량의 변화. 그러니까 그냥 소비, 여기는 공급이에요.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 이게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은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 그러면 이게 측정 기간이에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OX로 맞춰봐요. 자, 소비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조사하는데 하루 동안의 공급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1년 동안의 소비량, 공급량의 변화를 측정하면 둘 중에 뭐가 더 많아요?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기간이 장기일수록 소비량이든 공급량이든 그 변화는 많아진단 말이에요.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거야. 이해는 됐죠? 뭔가 소비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측정하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항상 소비량의 변화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것들이 하나씩 있는데, 자, 첫 번째 암기가 뭐냐? 수요의 탄력성은요, 항상 대체제에 의해서 탄력도가 결정돼요. 대체제에 의해서 탄력도가 결정돼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급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산에 유리할수록 탄력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게 해보자고, 이게. 수요가 탄력적이란 건 다시 한번 적으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언제 소비량의 변화가 많습니까? 그럼 대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제가 대부분 예금으로 설명을 해요. 예금으로. 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금 상품이 딸랑 하나만 있지 않아요.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매일 1,000원씩 적립하는 것도 있고 매일 10,000원씩 적립하는 거, 오늘은 1,000원, 내일은 2,000원, 모레는 3,000원 이렇게 증가시키는 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그냥 뭐 다양해요. 하다못해 예전에는 뭐 김연아 선수가 스포츠 경기 나가서 1등하면 막 0.3% 더 주는 예금, 막 박태환 선수가 우승하면 이거 완전히 도박이잖아요. 도박 예금이. 그런 오만 작가지 비슷한 예금 상품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행이 왜 다양한 예금 상품을 둘까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 기업이 물건을 하나만 만들지 않아요. 비슷한 특징을 갖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여러 개가 있지.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물건을 하나 사러 가요. 근데 물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근데 기업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여러 대체되는 재화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러면 아무리 까다로운 소비자라도 물건을 딱 사러 갔는데 비슷한 것들이 많으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물건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다 이 말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비슷한 재화가 많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소비자는 물건을 하나라도
소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하나만 만들면 물건이 잘 안 팔려요. 비슷한 걸 여러 종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의 소비의 변화는 반드시 늘어나요. 반드시 늘어난다. 이해됐어요?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암기코드예요. 소비량의 변화는 언제 많아지니? 그러면 기간을 길게 할수록 소비량의 변화는 늘어나고, 소비량의 변화는 언제 많아지니? 물건이 비슷한 게 여러 물건이 있을 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건 이번에는 소비량이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는 건데, 이놈이 아주 직감적이죠. 공급은 공급자가 유리할 때 많이 만들어내요. 공급자가 불리할 때 많이 만들어내요. 공급자가 유리할 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생산에 유리한 환경이 오면 무조건 공급량의 변화는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는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보자고요. 암기를. 자, 이게 2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수요는 언제 보다 탄력적입니까? 이 말은 소비량은 언제 변화가 많아집니까? 이런 건데, 일단 요놈은 암기가 됐죠? 대체제가 많다는 건 선택 가능한 제한가 많이 있다면 소비자의 소비량의 변화는 많아집니다. 이해가 딱 됐어. 자,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분류 범위를 좁힐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다 탄력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다 대체제가 많아진다와 똑같은 소리예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시장. 과일 시장 이렇게. 과일. 그러면 얘가 분류 범위로 치면 가장 넓게 분류한 거야. 과일을 가장 넓게 분류한 거예요, 얘가. 그런데 과일을 다시 시장을 세분해요. 다시 이렇게 시장을 세분하면 사과, 배, 귤, 이게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시장을 세분하지 않고 이렇게 시장을 과일이라고 넓게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제한은 뭐밖에 없어요. 이 그림에 의하면 과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시장을 쪼개요. 속에 사과, 배, 귤, 포도 이렇게 시장을 세분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내가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재화가 늘어나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져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세분한다는 걸 뭐라고 부르냐? 시장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한다고 하는 거야. 좁게. 이 표현이 어려운 거야, 이게. 이 표현이. 예. 자, 과일이라는 하나의 과일이라는 하나의 요 박스, 이렇게 분류는 가장 넓게 분류를 잡은 거예요. 가장 넓게. 이게 시장을 쪼갠다는 건 분류 범위를 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암기 코드가 뭐냐? 시장을 쪼갤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시장을 쪼갤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똑같은 말이고, 이렇게 시장이 세분화되면 재화가 늘어나니까 대체제도 많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용이합니다. 그럼 보셔. 주거용 부동산인데 상업용으로 이렇게 용도 변화가 쉽다는 거야. 그럼 벌써 시장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체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체제가. 또 주거가 상업뿐만 아니라 공업으로도 이렇게 용도 변화가 쉽습니다.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용 부동산 시장에 다 걸치게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쉬우면. 그럼 항상 대체제가 늘어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전부 다 대체제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공급이 보다 탄력적입니다는 직감적이야.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더 쉽다 이런 말이에요. 자, 생산에 유리해지면 뭐는 공급량은 항상 변화가 늘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자,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생산이 유리해지는 거죠. 요거 일단 빼자고 첫 번째 했으니까. 자, 요거부터 봐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이게 생산에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 주면 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건 물건을 하나 만드는 기간이 짧다는 거니까 물건을 빨리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건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유리해요. 물건을 막 3년에 하나, 우리 선박이나 비행기는 막 3년에 하나, 막 5년에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때가 유리하냐? 당연히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유리한 거죠. 그래서 탄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생산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땡큐. 그러니까 유리해지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자, 부동산의 공급은 용도 전환으로도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그럼 부동산 공급자가 땡큐 하겠어요? 노 땡큐 하겠어요? 땡큐. 생산의 유리. 이게 이쪽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면 돼요. 탄력성은 딱 요 1시간이면 돼요. 원래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28페이지 보면 1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응용. 요건 안 할 거예요. 1월, 2월에는. 3월 달에 얘는 그냥 암기로 끝내버릴 거야. 3월 달에. 나오면 맞추고 암기 한 대로 나오면 맞추고 모르면 그냥 버려도 된다 이런 말. 여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제가 딱 한 3시간 정도 한 요게 경제론에서 시험에 매번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일단 하자 이런 말이에요. 요것만.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끝날 시간이니까. 탄력성은 오히려 논점이 눈에 탁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 이론이 논점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내놨는데 이 숙제가 장담하는데 쉽지 않아요. 한번 해설도 거의 50분 분량으로 해놨어 내가. 그러니까 오늘 딱 풀어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앞으로 이제 이게 한 우리 1년 동안 볼 논점들 제가 싹 집어넣어놨으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내 해설도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주고 이러면서 실력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비대면 마지막 같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활기차게 좀 강의 좀 해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쉬워. 경제로만 또 넘어가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